90년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 평가받는 존 스탁턴은 게임 리딩과 볼 관리, 경기를 읽는 시야 등 포인트 가드에게 요구되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만큼 더 포인트 가드라는 별명처럼 모든 구단이 바라는 이상적인 포인트 가드의 모습 그 자체인 선수였는데, 그의 수많은 장점 중 단연코 최고를 뽑는다면 바로 독보적인 어시스트 생산력. 매직 존슨처럼 화려한 패스를 선보이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고 확실한 패스를 통해 동료들의 득점을 도왔던 그는 특히 칼 말론과 함께 NBA 역사상 최고의 콤비 플레이를 선보이며 유타 재즈에게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안겨주었는데요. 역대 1위에 해당하는 통산 15,805개의 어시스트 기록과 단일 시즌 최다 평균 어시스트 기록, 9년 연속 어시스트왕 타이틀 획득에서 알 수 있듯이 어시스트에 관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역대 최고의 패서 존 스탁턴은 큰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내던 빅게임 플레이어답게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어시스트에 관한 불멸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1994년 5월 5일 펼쳐진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에서 작성한 단일 쿼터 최다 어시스트 기록인데, 당시 2승 1패로 유타가 시리즈 우위를 점한 가운데 홈인 델타 센터에서 맞이한 4차전, 이날의 경기에서 총 1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스탁턴은 특히 박빙의 흐름으로 전개되던 마지막 4쿼터에서 신들린 듯한 패스 스킬을 선보였는데, 그의 손을 떠난 공은 여지없이 동료들의 득점으로 연결되었고 4쿼터 유타가 올린 29득점의 대부분을 책임진 스탁턴은 무려 11개의 어시스트를 성공시키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전설의 기록을 완성합니다. 미친 듯한 스탁턴의 어시스트 기록은 대부분 당연히 칼 말론의 득점으로 이어졌고, 말론 역시 해당 경기에서 34득점을 올리며 다시 한번 스탁턴 말론 콤비의 위용을 과시, 유타 재즈는 둘의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에 힘입어 샌안토니오를 업셋하며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진출에 성공합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있듯이 NBA 경기는 정규 시간 기준 쿼터당 12분, 총 4쿼터를 진행하기 때문에 선수가 최대로 뛸 수 있는 시간은 48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동점 상황으로 끝나면 연장전 5분이 추가로 주어지게 되고, 추가 연장 여부에 따라 선수들의 경기 출전 시간 역시 이론적으로는 계속 길어질 수 있겠지만, 시즌 동안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고 선수들의 체력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해진 요즘, 현실적으로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한 경기가 갖는 가치가 정규 시즌보다 훨씬 높은 플레이오프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NBA 플레이오프에서 역사상 최다 연장전이 펼쳐진 경기는 4차 연장까지 펼쳐진 2번의 경기가 있는데, 그 중에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덴버 너게츠의 2019년 서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시리즈가 있습니다. 포틀랜드와 덴버가 1승 1패 시리즈 타이인 가운데 맞이한 3차전에서 양팀은 역사에 남을 만한 명승부를 펼치며 경기는 4차 연장까지 진행되었고, 산술적으로 68분의 출전 시간이 가능했던 이날의 경기에서 니콜라 요키치가 약 3분이 모자란 64분 58초의 시간을 코트에서 보내며 현대농구 시스템에서 나오기 힘든 비현실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날 요키치가 세운 약 65분의 출전 시간 기록은 역대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 출전 시간 역대 4위 기록에 불과한데요. 바로 1위, 2위, 3위, 그리고 5위 기록까지 모두 작성된 또 한 번의 4차 연장 경기가 이로부터 66년 전인 1953년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1953년 3월 21일 동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보스턴 셀틱스와 시라큐스 내셔널스의 시리즈 2차전, 보스턴이 111대 105로 승리한 이날의 경기에서 두 팀은 4차 연장까지 가는 대열투를 펼쳤는데, 이 가운데 시라큐스 내셔널스의 레드 로차와 폴 세이무어는 총 68분 가운데 거의 풀타임에 가까운 67분을 출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모습을 연출하며 역대 1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당시 경기에 함께 출전한 보스턴 셀틱스의 박후지는 두 선수 대비 1분 모자란 66분을 출전하며 해당 부분 3위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고, 요키치의 뒤를 이은 5위 기록 역시 해당 경기에 출전한 보스턴 소속 에드 맥컬레이의 63분으로 남아있는데요. 4번이나 펼쳐진 연장전 횟수뿐만 아니라 당시 플레이오프 경기 수도 적었고
선수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였기에 가능했던 기록인 만큼 해당 기록은 앞으로 깨지기도 그리고 깨져서도 안 되는 기록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21세기 최고 선수이자 전임 미답의 경지로 여겨졌던 통산 4만 득점을 돌파한 유일한 인물,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인 만큼 플레이오프 누적 기록에 관해서도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 있는데, 플레이오프 통산 최다 출전 시간, 최다 출장 경기, 최다 승리, 최다 승리 시리즈, 최다 득점, 최다 스틸, 최다 자유투, 최다 필드골, 심지어 너무 많은 경기를 치룬 탓에 최다 턴오버까지 그는 수많은 부분의 기록들에서 최상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으로 기록 경신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통산 최다 득점과 통산 최다 출전 시간. 2003년 데뷔 이래 총 21시즌 가운데 불과 4시즌을 제외하고 모두 플레이오프에 나선 르브론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연속 파이널 진출 포함 총 10번의 파이널 진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 직전까지 총 287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그가 출전한 시간은 무려 11,878분, 역대 2위에 올라있는 팀 덩컨과는 무려 2,500분 이상 차이나는 기록이며, 은퇴 선수를 제외한 현역 선수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케빈 듀란트의 기록과도 약 5,000분 이상 차이나는 말 그대로 압도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최다 출전 시간 보유자답게 그가 플레이오프에서 남긴 득점 기록 역시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인데, 정규 시즌과 마찬가지로 플레이오프에서도 변함없는 캐리 능력을 선보였던 만큼 플레이오프 통산 평균 28.4득점을 올리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는 2018년 플레이오프를 기점으로 마이클 조던의 5,987득점을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 총 8,162득점을 올리고 있으며, 그를 제외하고는 6,000득점조차 올린 선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출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플레이오프 최다 득점 부분에서도 현역 2위에 올라있는 케빈 듀란트와 3,000득점 이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현역 3위인 스테판 커리가 아직 4,000득점조차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앞으로 깨지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르브론의 기록이 더 놀라운 점은 바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 과연 르브론은 코트를 떠날 때 어떤 위대한 기록을 남기게 될지, 데뷔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는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기록에 있어서도 다른 선수들이 근접조차 할 수 없는 킹 르브론의 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NBA 출범 이래 유일한 전구단 영국 앨범의 주인공 빌 러셀.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단 하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파이널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파이널의 제왕이기 때문입니다. 1956년부터 1969년까지 선수로 활약한 13시즌 가운데 무려 12시즌을 파이널에 진출하여 미국 프로스포츠 사상 유일한 8시즌 연속 우승 포함 총 11시즌 우승을 차지하며 믿기지 않는 기록을 작성한 빌 러셀은 NBA 파이널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공격보다는 수비에 있어 절대적인 골밑 지배력을 선보였던 그답게 플레이오프 통산 평균 득점은 16.2득점에 불과하지만 리바운드를 경기당 평균 24.2개나 잡아내며 말 그대로 골밑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센터의 교과서와 같은 수비를 보여준 빌 러셀은 클러치 상황에서 디펜스만으로 상대팀의 공격 의지를 꺾어버리며 보스턴에게 수많은 승리와 우승을 안겨주었고, 그 결과 불멸의 파이널 11회 우승을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스턴 셀틱스 왕조를 탄생시킨 전설적인 명장 레드 아우백의 뒤를 이어 1966년부터는 선수뿐만 아니라 보스턴의 감독까지 맡으며 NBA 역대 최초의 흑인 감독으로도 이름을 올린 그는 1968년과 1969년 백투백 우승까지 이끌며 선수와 감독으로 모두 파이널 우승을 이끈 최초의 인물로도 이름을 남깁니다. 빌 러셀 다음으로 역대 최다 파이널 우승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이 10회 우승의 샘 존스와 8회 우승의 존 하블리책 등 빌 러셀과 함께 보스턴 왕조를 이끌었던 선수들이고, 보스턴 왕조 출신 선수들을 제외하면 7회 우승의 로버트 오리, 그리고 카림 압둘 자바와 마이클 조던이 세운 6회가 최다 기록인데,
30개 구단이 경쟁하는 구도, 그리고 셀러리 캡 및 드래프트 제도 등으로 인해 특정 팀이 연속 우승을 거머쥐며 왕조를 건설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 리그 시스템상 빌 러셀의 파이널 우승 기록은 NBA 파이널 제도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깨지지 않을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록 러셀이 활약했던 당시 적은 팀 숫자로 인해 경쟁이 수월했다는 점, 러셀이 소속된 보스턴이 레이커스와 더불어 가장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했던 팀이라는 점 등으로 그의 파이널 우승 횟수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확실한 것은 2009년 NBA 사무국이 파이널 MVP 트로피의 이름을 빌 러셀 트로피로 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가진 11개의 우승 반지는 분명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자 농구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마이클 조던은 신화 같은 커리어를 완성한 선수답게 수많은 기록들을 리그 역사에 남겼는데요. 통산 5번의 시즌 MVP와 10번의 득점왕 타이틀 획득,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에서 통산 평균 득점과 PER 역대 1위 등 수많은 기록을 작성한 조던이 NBA를 넘어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달성하지 못할 기록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6번의 파이널 진출과 6번의 파이널 우승, 그리고 6번의 파이널 MVP 수상. 자신을 번번이 가로막았던 나쁜 녀석들,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를 3전 4기 끝에 뛰어넘었던 1991년 LA 레이커스와의 생애 첫 파이널, MJ 대 MJ의 맞대결로 불렸던 당시 파이널에서 5경기 평균 31.2득점, 11.4 어시스트를 올리며 레이커스 왕조의 종식을 선언한 마이클 조던은 첫 번째 파이널 우승과 파이널 MVP를 달성했고, 이어진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의 1992년 파이널에서는 6경기 평균 35.8득점 기록으로 클라이드 드렉슬러와의 리그 최고 슈팅가드 맞대결에서 압승을 거두며 백투백 우승과 백투백 파이널 MVP를 거머쥡니다. 찰스 바클리와의 맞대결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던 1993년 파이널에서 4경기 연속 40득점 이상 기록 등 6경기 평균 41득점을 기록하며 역대 파이널 시리즈 최다 평균 득점 기록까지 세운 조던은 3픽과 3년 연속 파이널 MVP를 달성하며 불스 왕조를 완성하는데요. 잠정 은퇴를 번복하고 복귀한 뒤 첫 풀시즌이었던 95-96 시즌, 정규 시즌 72승을 달성하며 시카고 불스를 역대 최고의 팀으로 만든 조던은 시애틀 슈퍼소닉스와의 파이널에서 평균 27.3득점을 올리며 4번째 우승과 파이널 MVP를 차지, 여전히 자신의 시대임을 모두에게 증명합니다. 그리고 말론 스탁턴 콤비의 유타 재즈를 연이어 만난 1997년과 1998년 파이널에서는 특히 더 플루 게임으로 기억되는 1997년 파이널 5차전 활약과 더 라스트 댄스의 배경이 되는 1998년 파이널 6차전 우승을 결정짓는 더 라스트 샷 등 NBA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숱한 명장면들을 만들어내며 5번째 그리고 6번째 파이널 트로피와 파이널 MVP를 거머쥔 마이클 조던. 6번의 파이널 진출과 6번의 파이널 우승, 그리고 6번의 파이널 MVP 수상이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누구도 근접조차 할 수 없는 그의 업적은 마이클 조던이기에 가능했고 마이클 조던이기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